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보시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어제 잠깐 조정을 받았었다가 사람들 겁을 막 준 다음에 혼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알트코인들 다 데리고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혼자서 이렇게 유유히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그런 움직임 덕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68.9%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와중에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XRP 31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XRP의 가격만 딱 쳐다봤을 때는 별로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도 전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또한 가격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 정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량이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있었던 여러가지 파트너십이라든지 발전 상황, 무엇보다 사업이 제대로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은 그런 발전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한 예로 최근에 엑스래핏 트래픽이 급증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은 리플이 최근 며칠 XRP 기반 국제송금 솔루션 엑스래핏의 트래픽 증가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어슈시빌라 리플 프로덕트 부총괄은 실제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바로 실제 사용자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 상용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미디어는 이 같은 사용자 증가는 세계 2위 송금업체 머니그램의 엑스래핏 사용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 예로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렸었던 그런 그래프와는 약간 다른 그래프인데,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소 엑스래핏 파트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머니그램과 리플사에 관련된 그 발표가 2019년 6월 17일 날 난 후로 갑자기 급속도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겔가추로님이 전에 보여드린 그런 차트에서도 봤을 때 엑스래핏을 사용해서 송금하는 양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죠. 정말 지금은 천천히 자라나고 있는 묘목과 같이 엑스래핏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엑스래핏 사용량이 증대되지 않고 플랫폼만 나온 채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었다면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망했다. 이거 출시했는데 아무도 안 쓰잖아. 그러면 망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와는 정반대로 여러 업체들에서 엑스래핏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세계은행에서도 엑스래핏 관련된 찬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지금은 약간 잠잠하지만은 곧 있으면 머큐리 FX에서도 또 더 좋은 소식들 나올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래핏 거래소들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 보이시는 소냐 쿠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블록체인 에이캐드의 창립자,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자고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그 세 사람을 태그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두 곳은 지불 및 판매에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이분이 남긴 트윗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고의 지불 플랫폼과 거래소는 XRP와 리플사에서 제공한 솔루션을 사용한다. 기존의 오래된 지불 방식이나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빠르고 사용이 매끄러우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지불 업체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리플사와 XRP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XRP를 비롯해서 이제 리플사의 제품들이 점점 더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보통 항상 이렇게 분산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XRP에 들어간 돈을 다 빼가지고 내가 정말 거래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더 불릴 수 있으시다면은 XRP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XRP 가격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 다른 코인들이 계속 상승하니까 저 코인을 내가 탔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전부 다 내 돈 같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와 거래가 쉬웠으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돈 잃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얼마 없었겠죠. 근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굉장히 참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오래된 소식이긴 한데, 해외 유명 유튜버죠. 알렉스 캅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발견해낸 그런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서 저도 한번 공유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에는 이 나차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전자결제협회인데 이 나차의 약자는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이 결제 및 청산에 관련된 협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은 미국에서 금융서비스 표준 시스템 중의 하나인 ACH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에는 11,000여 곳의 멤버 및 업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리플사는 2014년 6월 9일 이 협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협회와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함께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플사와 연방준비제도와 관련된 또 하나의 관계가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리플사에서 2014년도에 나차에 가입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한 그런 인포그래픽입니다. 자, 혹시라도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만 들어봐도 정겨운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코리 존슨입니다. 최근에는 무슨 일을 하고 지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오늘이죠. 오늘 그가 XRP와 리플사에 관련된 트윗을 하나 남겨가지고 또 공유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코리 존슨이 이야기합니다. XRP 커뮤니티는 현재 페북에 리브라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 마스터카드가 최근에 체결한 거래가 리플사의 생태계에는 더 크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는 실시간 지불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확실한 변화라는 것을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링크를 하나 겁니다. 이 링크를 들여다보면은 마스터카드가 덴마크의 지불업체를 3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된 것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 신용카드 공유용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다른 지불업체들을 인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리플사의 기술을 일찍 도입을 하기도 했었던 얼스폴트를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서로 인수하겠다고 싸움이 붙었었던 그런 적도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는 넷이라는 또 다른 지불업체를 인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대 신용카드 업체들이 지불회사들을 하나둘씩 흡수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코리 존슨의 트윗에 의하면은 실시간 지불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실시간 지불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은 리플사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가 아는 선에서 제 짧은 지식으로 한 가지 추론을 해보자면은, 실시간 지불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것은 실시간 결제겠죠. 결국은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것이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시간 지불 후에 실시간 결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이제 리플사가 슬며시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근에 코리 형님께서 이 코리 존슨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나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코리 존슨도 XRP 꽤나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리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욱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코리 존슨도 리플사와 XRP의 성공을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준비한 정보입니다. 이 기사는 2019년 8월 5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며칠 된 거긴 하죠. 자, 그런데 이 기사를 잠깐 읽어보면은 영국 금융감독원 암호화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원 이하 FCA예요. FCA에서 암호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완성해서 최근 발표를 했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토큰이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는지 포함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 금감원은 우선 비트코인 이더와 같은 암호화폐들을 거래 토큰 익스체인지 토큰으로 분류를 했다. 거래 토큰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외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FCA 그리고 거래 토큰이라는 단어를 이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영국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어떤 토큰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 거래 토큰, 증권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렇게 나눠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FCA에 의하면은 XRP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거래 토큰으로 아직 규제되지 않은 거래 토큰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영국과 일본에서는
XRP는 증권이 아님이 공식적으로 판명이 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노드를 운영한다라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SEC도 이제 점차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 기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말로 이놈들 꿍꿍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수상하고 왠지 뭔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원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루빨리 발표를 해줌으로써 미국 내에서도 XRP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